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 샀어요? 왔어요, 책? 네. 오. 이거 왔어요? 아직 이제 산 거예요. 아, 오늘 왔어요? 아니 오늘 서점에서 산 거예요. 아, 서점에서? 네. 일반 서점에는 많이 없을 건데, 책이? 이거 한 권씩밖에 없더라고요. 한 분 더 오셨네요. 네. 안분훈 하구님이 오셨구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처음 뵙습니다. 네. 아, 늦게나마 또 시험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로스쿨은 어디 다니셨어요? 저 부산에 있는 데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지금 어디 대기신가요? 아니면 집이요, 집. 옆에 서재예요? 뭐예요? 네, 그냥 법책들도 있고, 그냥 다른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로스쿨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2016년부터 다녔죠? 2016년. 네. 그게 졸업하고 합격하는 연도가 제한이 있나요? 졸업하고 나서 5년 안에 합격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 5년? 네. 그러면 로스쿨은 몇 학기인가요? 총 6학기입니다. 3년이죠. 6학기. HBO사에서 나온 체르노빌 가지고 좀 얘기 좀 하려고요. 네. 체르노 혹시 보셨나요? 아, 네, 1학기 수업하실 때 말씀하셔가지고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IMDb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사이트? 아, 네, 압니다. 네,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요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체르노빌 쳐보시면 저도 어제 들어가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볼 건 요거잖아요. 어제 지금 우리가 이제 5회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할 거는 요 체르노빌이고 이게 레이팅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9.4 정도면 전체 레이트 보니까 이게 몇 정도 됐더라? 잠시만요. 요거 자체가 제가 아까 확인하기로는 5등이네. 5등. 미국 내에 방영되는 TV 시리즈 중에서 인기도로 따졌을 때 5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봐도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앞섰었는데 이제 또 순위가 좀 밀렸네요. 어쨌든 이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높고 또 올해 또 개봉을 하더라고요. 체르노빌 주제로 해가지고 보니까 체르노빌 어비스라 그래가지고 올해 개봉하더라고요. 특이하게 미국에서 이걸 제작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했어요. 체르노빌 보셨습니까? 2편까지 내용인 것 같아요, 영화는. 그러니까 실제 용인이 돼가지고 이제 밑에 지하수랑 만나게 되면 전 대륙이 난리 난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인간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투입해가지고 끄잖아요. 그쵸? 네. 2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러시아어를 전혀 몰라서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보니까 거기까지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같이 할 체르노빌 요 내용이 5편까지 보면 사실은 전체 내용, 그러니까 체르노빌의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훑는 거거든요. 최지훈 하고님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체르노빌 이 드라마 보셨을 때? 처음에 흑연 만지는 부분인가요? 네. 네, 그거 하나만 만졌는데도 그렇게 화상 입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방사능 화상. 네, 소방관이요. 예. 러시아어 잘하세요? 안부는 하고님? 전혀 모르죠. 저 전혀 몰라가지고. 예, 이건 또 스페인어로 되어 있네. 소리 들리세요? 아니,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네. тревожном сердце. Как вы тут без меня будете, а? 들려요. 지금 들리죠? 네.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체르노빌이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총 5부작으로 만들어졌었죠. 5부작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HBO사하고 이제 스카이 그 방송국하고 합작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국이랑 미국이랑 합작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러시아에서 직접 고소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방송국. 예, 어쨌든 그만큼 역사적 고증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예, 뭐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의 치부를 많이 드러냈으니까 고소까지 했겠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반박하는 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만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답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보는 거예요. Покидаю я вас с тревожным сердцем. Как вы тут без меня будете, а? Привет, Лань. Хочу тебя обнять. Обниму. В связи с аварией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кладывается неблагоприятная радиацио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Реактор находится в подкр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Если достаточная часть топлива попадет прямо в воду, произойдет новый выброс радиоактивных частиц. Он накроет и Киев, и Москву, и Европу. Поэтому воду необходимо откачать. Затоплено все горячей водой. А вы когда-нибудь погружаете кипяток? Про критические температуры знаем. Высо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в замкнут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 это не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бассейн с чистой водой. Инженеров такому не готовят. Для исполнителе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емии. Все под контрол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Будут погружаться к задвижке. Это же билет в один конец. Мы людьми рисковать не имеем права. А те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в Киеве к 1 мая готовятся, мы имеем право рисковать. Вдох, выдох. 이게 Валера, из чего это хреновина рванула? Из людей. А каких именно людей? Да какая разница? 여기까지가 그 드라마에서는 그걸로 나오잖아요. 바이오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 투입해가지고 용융되는 걸 막으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2편에서 나오죠. 레가서프 교수가 이제 처음에 등장해서 자살하는 씬부터 시작하잖아요. 아까 네. 영화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그 레가서프 교수가 자살하고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몇 년 후부터 이제 시작되는 반면에 아까 영화는 시점을 보니까요. 그 체르노빌 폭파 사고가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캐치하는 시점이 운전하다가 새가 떨어져가지고 캐치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 새벽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체르노빌 사고가 새벽 1시 20 몇 분인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있던 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래 다른 관점에서 다른 동네에서 뭐 어떤 요거 그 소방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친구가 이제 뭐 지원 나오면서 시작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고편만 보고 유추하는 건데 뭐 그렇게 돼도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 가장 큰 분수령이 그거였잖아요. 그 바이오 로봇 투입하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융돼가지고 이게 지하수와 만나가지고 퍼져버리면 이거 대륙 네. 다 흘러가서 난리 난다. 전방 한 300km까지 다 뭐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드라마에서도.
그게 분수령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1차적으로 막았고 그 다음으로 또 이런 이제 광부 또 투입해가지고 막는 신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기후에 지나지 않았고 어쨌든 체르노빌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죠. 1편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아, 이런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보면서 자, 이 장면에서 여기에 투입됐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체르노빌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어떤 부류를 따지면 두 부류를 둘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노심이 폭발하고 바로 긴급 투입됐던 소방관들 전부 다 죽잖아요. 또 한 집단이 또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간호사요? 네? 의료진? 그렇죠. 의료진요? 네. 직접적으로 이 환자들을 케어했던 의료진이 전부 다 피해를 또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출동했을 때 갖고 있었던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죠? 그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지붕에 불이 났다. 그것만 갖고 간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현장에 왔잖아요, 지금. 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본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로 봤을 때 이제 자고 있던 소방관이 이제 출동을 했어요. 이제 임신한 와이프는 집에 자고 있고, 자 왔는데 지붕에 불 난 줄 알고 왔어. 불만 끄고 빨리 가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뭐 한기에 뭐 외벽이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 지금.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죠? 불안감이 생기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흑연을 잡죠. 이 사람들이 그 흑연이라는 게 감속죄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신기하니까 잡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해 와요. 그러면서 야, 금속 맛이 나지 않아?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딱 옆에 동료한테 말하잖아요. 그걸 뭘 확인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방사능 유출되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사능이 피폭되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주변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금속맛이 났었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뭐 현기증이나 구토, 설사, 코피, 그다음에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막 이런 것이 이제 방사능이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그 원전 사고는 그때 주민도 그랬었고 1979년에 쓰리마일 섬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고 그리고 체르노빌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방사능 화상에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게요. 아까 최지훈 하구님이 말씀하셨던 저 주인공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쨌든 본인이 처음에 여기 투입됐을 때 알고 있었던 정보하고 달라지잖아요. 지금 점점점. 그리고 본인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점점 그냥 불났다 그래가지고 지붕에 불이 좀 났으니까 빨리 끄려고 자기 근무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쵸? 그리고 왔는데 한 번도 못 보던 거야.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금속 맛이 난다. 자기 상식선을 생각해 보면 이게 방사능 유출된 거 아니야? 근데도 아직 확신을 못 하잖아요. 뭔가 증상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자기 동료가 아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집었던 동료가 뭔가를 짚고 나서 조금 있다가 소리 질러가지고 딱 봤더니 뭐 난리가 났어 지금. 어떨까요, 저 사람? 뭔가를 확신하게 되겠죠?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다음은 뭘 보실 거냐면 이제 노심 폭발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저 발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의 패닉이겠죠. 패닉 감각이죠, 완전히. 자, 볼게요. This facility, yeah,
Did he say it was bad? No, he said it was just the roof. Well, he's never gotten hurt before. None of the boys have. 이거 지금 이 여성분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분, 이 이웃 지금. 그래서 5강 제가 아까 답글도 달아놨는데 교환을 다시 좀 받으시고요. 거기서 그 질병 중에서 간질이라는 용어가 바뀌었대요. 2009년 이후부터 공식적인 그 명칭이 간질이 뇌전증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거 바꿔서 그 교환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안전심리에서 그 불안전 행동의 배후 요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지금 이거 두 분 다 보셨으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떤 행동합니까? 이 다음에. 이분들. 이분들 말고. 이러면 내가 너무 속상한데. 단체로 피폭되죠. 그죠? 이 다음에 어디 가요? 죽음의 다리라고 불리는 다리에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구경하다가 전부 다 피폭돼서 결국엔 다 죽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상화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그렇게 될 리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적 요인 중에서 있습니다, 편향.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He'll be fine. Get some rest. 디아틀로프라고 하는 책임자, 지금 현재 그 기술부장을 대리해가지고 그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성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했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노신이 폭발했다는 게 거의 확실시돼.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계속 이게 보수성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논리에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건 다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 이거 못 봤어? 그리고 또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권위에 굴종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서 어떤 이제 사람들 막 다 불러들이죠. 이 다음에 기술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거대금주를 빨리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들이 막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죠. 이 이후에 이 보수성 편향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한번 볼게요. 1986년 4월 26일 1시 24분에 폭발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약 한 25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Get on the phone and tell Marion or God forbid Frolyshev that my power plant is on fire. No one can blame you for this, Director Prikhanov. Of course not. 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처음으로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최고 책임자가 왔죠. 그죠? 왔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아이씨, 나 보고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제대로 하려면, 사고 조사 차원에서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물어봤겠어요? 이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자신의 안위나, 내가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주는 거죠. 나 보고해야 되는데, 최대한 내가 안 다칠 만큼, 네 선에서 해결할 정도만큼만 나한테 얘기해.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사인을 막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No one can blame me for this. How can I be responsible? I was sleeping. Tell me what happened quickly.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하는지 간단하게 빨리 얘기해. 그 내가 자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당연히 네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런. We ran the test exactly as Chief Engineer Fermin approved. Unit Shift Chief Akimov and Engineer Toktanov encountered technical difficulties leading to an accumulation of hydrogen in the control system tank. It regrettably ignited, damaging the plant, setting the roof on fire. The tank is quite large. It's the only logical explanation. Of course, Deputy Chief Engineer Dyatlov was directly supervising the test, so he would know best. The hydrogen tank, fire. The reactor? We're taking measures to ensure a steady flow of water through the core. What about radiation? Obviously down here is nothing but in the reactor building, I'm being told 3.6 Röntgen per hour. Well, that's not great, but it's not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고를 안 하죠. 원인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잘못된 네.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면피하기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만 준다고요, 지금. Horrifying. Not at all. From the feedwater, I assume. We'll have to limit shifts to 6 hours at a time, but otherwise. The dosimetrists should be checking regularly. Have them use a good meter from the safe. Right. I'll call Marion. Have them wake up the local executive committee. There'll be orders coming down. Yeah. Sure? What do you think makes the colours? It's the fuel for sure. What's fuel for sure? What do you know about it? You clean floors at a train station. My friend Yuri works at the power plant. Says it runs cold. No gas, no fire, just atoms. Yuri says the only thing is you can't walk right up to the fuel. If you do, a glass of vodka an hour for 4 hours. Isn't Yuri a plumber? At the nuclear power plant.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지적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 정상화 편향이라고 하는 강력한 편향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거 자체는 우리한테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대형 사고라고 하는 대형 사고나 재난이나 재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위험한 일에 빠져들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정상화 편향에서 좀 더 동조 편향까지 일어나서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전부 다 엄청난 큰 재해를 입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체르노빌 1편에서 하이라이트는 그 긴급 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원로들부터 시작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피해를 엄청나게 키웠죠. 외부로 정보가 못 새어나게 전화선 끊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막 제공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추구했던 목적을 막 달성해가는 그런 단계로까지 올라가죠. 자, 다시 이제 소방관 위치로 돌아와 보자고요. 생각해도 굉장히 이건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죠. 그죠? 네.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자, 이 다음 단계로서 이제 아까 제가 1편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자들이 모여들고요. 교대조가 모여들고 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볼게요. Gentlemen, welcome. Please find a seat. Plenty of room. I apologise for the lateness of the hour. Rest assured, we are all very safe down here. We built this shelter to withstand the nuclear attack by the Americans, so I think we'll be fine. As you can see, we have experienced an accident, a large control tank malfunction damaging reactor building 4 and starting a fire. Now, I have spoken directly to Deputy Secretary Marion. Marion spoke to Deputy Chief Frolishev to Central Committee member Dolgeek, and Dolgeek to General Secretary Gorbachev. Now, because the Central Committee has the greatest respect for the work of the Pripyat Executive Committee, they've asked me to brief you on matters as they stand. So, first, the accident is well under control. Second, because the efforts of the Soviet nuclear industry are considered key state secrets, it is important that we ensure that this incident has no adverse consequences. 이 사람의 요 생각이 이 당시에 이게 러시아가 아니지 이 당시에 소련이니까 소련이 갖고 있었던 그 사회적 분위기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1986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냉전이 한창 절정기에 오르던 그런 시기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것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아니면 원인 규명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빠른 사태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의 자기네들의 애국심이라는 어떤 국가에 대한 그 뭐랄까 충성심 이런 것들이 현실을 다 왜곡했다. 점점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하고요. 자, 나머지 부분, 이 뒤에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아니 보니까 이 공기 중에 흐르는 빛 자체도 이게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꼭 피폭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세인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서서 이제 얘기하 There's more radiation than they're saying. We have wives here. We have children. I say we evacuate the town. Gentlemen, please, please, my wife is here. Do you think I would keep her in Pripyat if it wasn't safe? Bukhanov, the air is glowing. The Cherenkov effect, completely normal phenomenon, can happen with minimal radiation.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원로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레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 희생, 우리의 결정은 국가가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것이다. 우리는 후대의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것이다. 뭐 그런 말로 해가지고 이 회의를 그냥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전화선 끊어라. 정보를 통제해라. 그렇죠? 소개령은 안 된다.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람들 고립시키죠. 이게 제가 그 다음 학기에 안전문화라는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안전문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문화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컨셉 자체가 이 체르노빌 사고 보고서부터 개념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체르노빌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안전보건에서 가장 크게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은 바로 안전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단계에서 사람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착목해서 많이 관리를 해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공학적인 대책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더 이상 이게 진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강조를 해왔다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시스템적인 분석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ISO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이제 문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전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안전 문화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단계가 넘어갔죠.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누가 와서 정직하게 보고해요. 아까 3.6 렌트겐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 뭐 방사선 한번 맞은 거 시원하게 맞은 거밖에 안 된다. 굉장히 소량이다.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술자가 교대하고 와서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이 고성능 그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계가 어딨어? 그거 좀 찾아줘.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찾아서 전문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1000렌트겐까지 잴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가니까 그냥 어떻다 그래요? 기계 고장나 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소방서나 이런 데서 있는 최대 200렌트겐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갔더니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보고를 하거든요. The meter burned out the second it was turned on. It's typical. This is what Moscow does. Sends us shit equipment and wonders why things go wrong. We found another dosimeter from the military fire department. It only goes to 200 Rontgen, but it's better than the small ones. And? It maxed out. 200 Rontgen. What game are you playing? No, I asked him. He took multiple measurements. He's my best man. It's another faulty meter. You always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거 다?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일단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딱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정보는 다 차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수성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논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갖다가 내 논리를 계속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 이상 현상을 우리가 보수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거기 전형적이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이런 장면들부터 시작한 대부분의 고위관리직이라든가 관리자들이 다 그런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논리를 이어가죠. I checked the meter against the control. What's wrong with you? How'd you get that number from feed water leaking from a blown tank? 그리고 제가 그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체르노빌 치시면 그 과학과 사람들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은 체르노빌을 비롯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알아야 이해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뭐 RBMK를 얘기하고 있고, 방금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RBMK가 폭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RBMK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흑연이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링크를 잠깐만, 링크가 잔디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링크를 걸어드렸고요. 그 전 대화에서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체르노빌 관련해가지고 조승현 작가가 그 설명해주는 체르노빌 1986년 당시에 기반한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체르노빌 관련해가지고 체르노빌의 그런 어떤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거고, 기술적인 부분은 뭐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좀 많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고설량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최고치를 찍는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네가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소방관보다 더 후달리겠죠. 이 사람은 더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들이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라고 보고하러 오니까 그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네가 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보시면 올라가서 확인해보죠. 보고를 했는데 진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한 사람을 이렇게 내몰려서 어쨌든 굉장한 피해를 입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현실 부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폭발해? 말도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야,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RBMK가 폭발할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막 하면서 막 엄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1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소개력을 안 시키죠. 그러면서 레가소프 교수가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죠. 보리스라고 하는 그 고위직 간부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참여하는 그 회의에까지 불려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이제 조사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게 2편 내용이 되죠. 작업장이나 사업장에 잔존하고 있는 해저드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정보에 입각한 문화가 안전 문화다. 그래서 인폼드 컬처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4가지로 또 나눠서도 설명을 합니다. 리포팅 컬처, 그러니까 보고하는 문화. 두 번째, 플렉서블 컬처, 그 유연한 문화. 세 번째, 저스트 컬처, 공정의 문화. 네 번째, 러닝 컬처, 학습하는 문화. 이렇게 4가지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딱 보면, 자, 정당하게 보고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면 그 다음부터 그 조직 내에서 누가 보고하겠습니까? 유해 요인을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먼저 발견한 거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정말 피해가 확산되고 커질 것 같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빨리 알려야 돼. 그래서 알렸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조직 내에서 누가 보고를 할까요? 보고 안 하겠죠. 죽을 일이 있습니까? 네. 아까도 안전 심리적인 관점에서 뭐 보수성 편향은 대부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에 자기가 이뤄놓는 게 많고 자기 안위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이제
보수성 편향이 많이 일어나면서 또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편향이 많이 빠진다 그랬죠? 정성화 편향이 많이 빠진다 그랬죠? 아, 나는 우리에겐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체르노빌 이 사고 초기에 주체가 되는 두 집단이 큰 실수를 한 게 그런 거죠. 그런 편향에 빠져 있죠. 이걸 해결해야 될 관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성 편향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이렇게 긁어 모으려는 경향에 빠져 있고, 또 주민들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단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하려는 마음도 없고 단순하게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점점 좀 커져가는 단계가 1편까지 단계죠. 이걸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레거소프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투입이 되는 게 2편부터 나오는 얘기죠. 이게 총 5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5편으로. 네. 근데 보다 보면 어떤 글에서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HBO사의 체르노빌은 6부작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도 5부작만 봤고, 제가 국내에 돌아와서도 찾아봤을 때 5부작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아까 IMDb나 이런 데서 다 5부작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6부작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말뜻이 그런 거더라고요. 5부작을 다 보고 다시 1편을 보잖아요. 1편부터 5편까지의 내용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1편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가요. 왜 다틀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뭐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결국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기술자 빼고 이 가운데 있는 기술자를 다틀로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치환을 딱 한다면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1편까지는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5편을 다 보고 다시 1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였구나, 이런 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서 왜 아까 사고조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저는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강의할 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렇고, 저는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사람들이 안전이 중요하고 보건이 중요하다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을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지키지 않을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너무 학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몸에서 체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지 뭐. 그리고 위험한 기계기구 사용하면 안 되지. 위험한 물질 쓰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MSDS 이런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가장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 자체가 뭐냐면 국제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ISO가 그런 거거든요. ISO 45001 이런 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